올려주세요. 네. 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바꿔주는 남이 있다. 오늘 네.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동안 저희는 사전 접수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리드예요. 6826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시고요. 6,440원. 네. 매수가 근처인데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3.3% 밀리면서 지금 15%의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 한 2.3% 정도 손실이 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오랜만에 5G예요. 그러니까요. 이 솔리드를 매수하신 이유가 최근에 좀 5G가 잘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근데 저 급등할 때 이제 매수를 하신 거예요. 따라가셨군요. 이제 급등을 하니까 이제 정말로 5G가 다시 살아나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네. 근데 매수하신 이후에 조금 다시 빠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괜찮은 건가라는 부분과 함께 그래도 5G 이제 바닥에서 잘 올라오는데 5G 종목 가운데서는 솔리드가 가장 믿을만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솔리드에 대해서 저희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박주영 운용력께서는 솔리드와 관련해서 키워드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실적 쪽에서 전반적으로 통신 장비 회사들이 실적이 형편없는데 네. 이 회사만큼은 통신 장비 섹터 내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보이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두드러진 실적입니다.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는요? 네, 저는 인식의 변화. 인식의 변화, 조금 더 설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운용력께서는 두드러진 실적과 관련해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 회사가 이제 두드러진 실적을 보인 이유를 보기 위해서는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을 봐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다른 통신 장비 회사들은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이 회사가 좋은 이유 자체가 이 회사의 주력 제품 자체가 중계기입니다. 중계기라는 것 자체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초기에 이제 5G 투자를 하게 되게 되면 기지국부터 먼저 네. 투자를 합니다. 맞아요. 통신 3사가.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빌딩이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일반 산간 지역에 음영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 그렇죠. 네. 그때 이제 투자가 되는 게 중계기 쪽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가장 먼저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가 기지국 유지의 장비를 공급한 회사들인데 대표적인 회사가 5G 초기 단계 실적이 대폭적으로 좋아졌던 KMW였거든요. 네. 근데 KMW는 이제 기지국 투자가 국내적으로 따지면 마무리되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쪽이고 이 회사는 이제 후행적으로 중계기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쪽에 수요가 후행적으로 증가가 좀 되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회사다. 즉 이 회사는 5G라든가 또 향후에 이슈화 될 수 있는 6G 투자의 경우 초기 단계보다는 향후에 투자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어떤 회사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즉 네. 통신 장비 회사 내 선도 업종이 아니다. 후발주로 실적이 좋아진 회사다. 이제 그런 쪽으로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통신 장비 섹터 내에서 앞서 이제 기지국 회사들은 실적이 형편없지만은 이 네. 회사는 두드러진 실적을 작년 아마 이 회사 3분기부터 아마 100억 단위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했을 겁니다. 네. 최근에 2분기 실적 자체도 100억 정도 좀 증가가 좀 되면서 다른 여타 회사들 같은 경우 대규모 적자가 났는데 이 회사만큼은 실적이 좋아졌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앞서 얘기했다시피 후행적인 성격이고 또 5G 투자 자체가 이제 국내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실적 성장은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뭐 그런 어떤 전망을 좀 하고 있는 쪽이고요. 네. 최근에 이제 5G 관련 종목들이 올라간 이유 자체가 이것보다는 이게 6G, 6G 투자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 전에 이제 움직였던 것 자체가 바이든 정부의 선거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부분 중에서도 5G 투자가 있거든요. 네. 약 4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게 이제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쪽에 통신 장비 쪽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금액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또 따지면 55조 원 정도 되는 거니까. 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5G 투자가 본격 진행이 안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투자가 진행이 되면서 거의 다 투자가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5G 회사들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는 결국은 미국이라든가 일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글로벌 국가들이 5G 투자가 진행된 국면 쪽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수주를 받아오면 후행적으로 관리 삼성전자를 통해서 장비를 공급한 회사들이 이제 수혜를 좀 받는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솔리드 같은 경우는 삼성과 별로 연관이 없습니다. 삼성이 수주를 받으면 수혜를 받는 회사 대표적으로 오이솔루션이라든가 서진 시스템이라든가 관련 기업인데 이 회사는 독자적으로 유럽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다른 쪽에서 중계기를 수주를 해서 하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5G에 대한 부분 자체는 아직은 저는 그 시기상조라고 본 이유 자체가
6G죠, 6G. 네. 6G. 우리나라는 이제 5G가 끝났기 때문에. 근데 아직 5G 투자가 진행되다가 말았어요.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투자가 쉽지 않습니다. 통신 3사들이 5G 쪽에서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아직도 지금 4G에 해당되는 지금 그 속도라고 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근데 네. 요금제는 5G로 그렇죠. 요금은 5G를 내고 있는데 그래서 인식이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더구나 그 5G 회사들이 그 통신 장비 회사들이 대규모 투자를 해놓고 아직 돈을 못 뽑아봤는데 네. 바로 6G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예, 최근에 주가 움직임 자체 6G인데 네네. 시장의 전망치 자체가 현재 시장에서 6G가 언제 형성이 좀 되느냐? 2026년도에 이제 어느 정도 논의가 좀 되면서 2028이면 28년 내지는 2030년에 투자가 진행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일부 증권사 쪽에서 미리 2년 전부터 투자가 되는 2년 전부터 주가는 과거에 5G 시장 같은 경우도 2017년도 논의가 시작이 좀 됐는데 2019년도부터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주가가 움직인다. 그러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냥 2028년도에 시작이 된다는 전제하에 앞서 빠르야 28년도부터 투자가 진행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대부분은 2030년도입니다. 그러면 2026년도에나 네. 5G에 대한 6G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관련 종목들 움직임이 전개되는데 지금 2023년도인데 너무 먼데요. 그렇죠. 그래서 시기상조다. 뭐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앞서 이제 이 회사가 독보적인 실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통신 장비 회사들이 현재까지 상반기 실적이 어떤지를 제가 좀 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 실적이 형편없습니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 그래서 안정적인 실적을 내던 회사인데 상반기에 87억 적자가 났고요. 그다음에 앞서 기주국 위주의 장비 회사인 KMW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561억밖에 안 되는데 무려 358억 매출액의 50%가 넘는 걸 적자가 났습니다. 별로네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다음에 RFIC 같은 경우도 550억에 38억 적자 났고 앞서 이제 솔리드라는 회사 자체가 그나마 매출액이 1,512억에 163억 이억 났으니까 제일 잘했네요. 독보적인 실적이죠. 그다음에 HFR도 대규모 이익이 났다가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적자가 났거든요. 작년도 실적이 대폭적으로 좋았거든요. 근데 1년 사이에 금방 꺾여버립니다. 이게 통신장비의 실적이 그 정도 반짝이네요.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염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이스테크가 요즘 잘 나가는데 저는 에이스테크를 여전히 사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 대규모 유상증자도 있고 매출액이 855억짜리가 318억 적자 났는데 상반기에만 거의 300억이 넘게 적자가 났습니다. 그 하반기에 회사가 남아있는데요.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 조달한 것 자체는 359억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게 지금 유상증자를 통해서 재무 대용 자체가 자금이 들어온다 한다 하더라도 올해 적자 수준도 뭐 커버가 안 될 정도로 재무능이 안 좋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솔리드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좀 도와주셨어요. 네.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도 많은 것 같고 좋다고 마냥 좋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나쁘다고 아주 나쁘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대응의 영역에서 잘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김민준 전문가님의 키워드 들어볼 텐데요. 인식 변화라는 키워드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5G 섹터를 좀 또 올리면 그 모멘텀 초기 단계에서는 굉장히 주가 상승률이 좋았던 그쵸. 섹터. 그리고 시장의 재평가 단계로 들어갔을 때는 처참했던 섹터. 이렇게 좀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뭐 모멘텀 단계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 주가가 비이성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 재평가 들어갔을 때 실적에 따라서 좀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분명한 것 같아요. 물론 주가가 실적이 좋거나 밸류에이션이 싸다고 해서 항상 가는 것은 아닙니다. 좀 광기가 어려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5G 안에서도 이제 선별화는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인식의 변화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우리 앞에서 이제 박준현님 말씀하셨듯이 솔리드는 우선 실적으로 화답은 분명히 했습니다. 5G 업종 중에서 예전에 HFR의 매출액 100% 넘게 한번 찍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주가도 1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 뒤에 매출액이 안 좋았거든요. 네. 특히 수출이 상당히 좋았는데 수출이 거의 없고 내수 의존도로 가면서 HFR 주가도 무너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HFR 같은 게 인빌딩 중개계의 대장주, 솔리드가 인빌딩 중개계의 후발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실적으로 회답을 했고 영업이익률이 이제 10%가 넘어가는 쪽입니다. 수주잔고를 보거나 전자공시에 들어가도 내년에도 실적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단지 이제 수급에 어떤 좀 키가 있는 것 같은데 인식 변화가 아직 없고 수급과 매기가 주도주 안에서만 좀 돌고 소외주에서 물론 5G가 최근에 반등은 나왔지만 네. 소외주 섹터에서 부강력을 좀 본다면 제약 바이오도 있었고요. 이런 거보다는 좀 야하다는 거죠. 단지
네트워크 어떤 장비 투자 수요에 대한 증가는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되는 거고. 그렇죠. 또 미국 쪽이나 이런 쪽을 좀 보게 되면 이제 공공 인프라 특히 뭐 우리가 이제 지하철에 저희는 중계기 많이 보거든요. 흔하죠. 정말 잘 돼 있죠. 맞아요. 미국은 뭐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루즈선이나 이런 거 탈 때는 와이파이 사용료를 또 지불해야 되거든요. 참 무료가 아닙니다. 굉장히 좀 표값에 박하죠.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렇게 공공 인프라 구축하고 어떤 고도화 전략으로 가는데 수혜를 좀 볼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주목하는 키 포인트가 실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는 모멘텀으로 오른 것도 아니고 최근에 뭐 5G 양자 암호화 부각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실적이 좀 뒷받침되면서 주가가 4,500원부터 7,500원까지 갔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좀 지속 상승은 보이고 그렇다면 밸류가 지금 8배 정도 수준이에요. 네. 주가 리레이팅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단지 단점이라면 네. 지금 성장주라든지 가치주라든지 주가들이 실적되면서도 싼 주식들이 널렸거든요. 네. 이 5G 안에서도 솔리드가 실적으로 화답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수급과 매기가 집중적으로 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또 상단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솔리드가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 반등이 조금 급하게 나왔습니다. 특히 네. 여름에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그랬죠. 이제 네. 이게 반등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가 가장 큰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이라든지 앞으로 좀 미래 산업을 생각해 보면 거기서 인터넷, 통신 장비가 진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무조건 그거 깔리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죠. 예. 근데 이런 자율주행 이런 거 섹터들 한창 갈 때 계속해서 통신 장비주는 우리가 소외됐단 말이죠. 보통 순환매가 돌다 보면 한 번쯤은 좀 빵 터지만도 한데 통신 장비주가 미래 산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김민준 전문가님의 의견이 좀 궁금해요. 저는 이제 그 5G를 설명할 때 뭐 제가 처음 만든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종산업과의 교광 역할을 하는 중요한 섹터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전문가님 얘기하신 거 맞아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종산업 이런 거. 네, 다른 산업과의 교광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5G가 안 된다면 우리 한보라 앵커님 이야기하셨지만 자율주행이 감이 되겠습니까? 그게 운전하다가 빨리빨리 통신이 돼야 그렇죠. 사고도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뭐 하드웨어는 둘째치고 소프트웨어들이 네, 그렇죠. 빨리빨리 이게 돌아가면서 골뱅이가 뜨는 순간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5G라든지 뭐 기지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돼야 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뭐 6G 이야기도 좀 나와요. 맞아요. 근데 뭐 아마 앵커님도 그렇고 운영님도 계시지만 저도 5G 폰을 쓰는데 네. 5G 잘 한국에서도 잘 안 됩니다. LTE로 좀 바뀌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5G 어떤 전망 산업이나 성장치를 보게 되면 분명히 돼야 되는 섹터고 국가적인 산업이라고 저는 좀 보여져요. 앞으로 어떤 우리가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5G가 되면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어떤 AI 전문 요소라든지 로봇까지 로봇도 수동 작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전부 다 자동화 명령에 의해서 5G가 빠르게 또 6G가 빠르게 가면서 로봇들이 움직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좀 국가 산업 부분에 관해서는 뭐 전반적으로 좀 투자나 인프라 확대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 그 뭐랄까요? 이 부분들은 기업들이 조금 반성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거는 저희가 고민할 부분은 아니에요. 실적으로 화답을 해야 되는 부분은 단지 산업의 발전성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도 바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상승의 제한은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저도 올해 이 종목을 되게 눈여겨봤었거든요. 근데 기대 수익률이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상단은 제한적일 거라고 봐요. 내년에도 만약에 그런데 호실적을 쓰게 되면 2년 연속 흑자거든요. 예. 그리고 증시 자금들이 좀 늘어나면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다른 섹터도 많이 오겠죠. 그래서 네. 내년에는 목표 주가를 다르게 설정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은 제가 봤을 때 매매 관점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일 최근에 하셨으니까. 매수를 했고 아직 추세선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목표가는 조금 더 그 상단까지는 한번 트라이를 할 것 같아서요. 우리 7,500원으로 설정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손절가가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뭐 명제를 위해 조금씩 관망세가 있으니까 빠지지 않겠습니까? 좀 끌고 가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손절가도 좀 타이트하게 매매 관점으로 6,0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솔리드와 관련해서 이제 박준영 운용님께 궁금한 거는 이분도 사신 게 최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증권 이쪽에서 이제 통신장비주 매집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거 보고 사신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통신 장비 쪽과 관련된 분석 보고서를 낸 쪽은 하나증권밖에 없습니다. 솔리드도 없고 그리고 제가 그 애널리스트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그분이 이거 통신 장비 쪽에 대한 걸 매수를 부르진 때가 2년 3년 전이에요. 네. 예컨대 대표적으로 KMW 주가 6만 원, 7만 원대 12만 원 간다고 엄청나게 노래 불렀던 쪽이거든요. 저는 현재 그때 5만 원, 6만 원 사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던 쪽이고, 그다음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 3만 원까지 갔는데 2만 원대 주식을 엄청나게 좋게 얘기했고, 지금도 솔리드 목표 주가를 15,000원을 얘기를 합니다. 저는 턱이 없다고 봐요. 15,000원이요? 네, 저도 증권사에서 뭐 애널리스트 활동을 했지만은 목표 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이게 거의 2년, 3년 동안 신고가잖아요. 그리고 다른 증권사의 컨센이 나오고 그러면 저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 같은데 다른 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분석 보고서 자체가 숫자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맞은 적이 없어요. 거의 예컨대 한 달, 두 달 이후에 발표되는 실적 자체도 분기단 실적 보게 되면 형편없이 틀립니다. 예컨대 뭐 200억 적자 난다, 3분기 때 적자 난다 얘기하면 적자 나버리고. 예, 그래서 그런 또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깎아내리지 않지만 그런 신뢰성이 좀 많이 떨어져서 그냥 계속 노려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좀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낙관적인 그 전망치가 지금 그 솔리드의 향 컨센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올해 이제 영업이익이 아마 300억인가요? 내년도 400억. 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숫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15,000원을 얘기를 하는데 15,000원 가게 되면 PR이 거의 30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30배가 갈 수가 없습니다. 5G 시장 자체가 앞서 아직은 6G가 정말로 시장이 형성이 된다 한다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데 6G라는 것 자체가 앞서 있다시피 최소한 2026년도 가야지 주가야 2028년도에 상용화 된다 한다면 2년 전부터 반영이 된다 한다면 2026인데 너무 좀 높은 것 같고요. 솔직히 말해서 5G 때문에 너무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은 6G가 잘 된다 하더라도 잘 못 믿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못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KMW를 보시게 되게 되면 KMW가 2019년도 이제 기주국 장비를 맞아요. 들어가면서 네. 영업이익이 한 1,300억 났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증권사가 이제 그 다음에 2020년도에 2,500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난다고 했었는데 바로 적자 대난을 벌였습니다. 아이고. 네, 지금도 적자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5G가 실적의 연관성, 일관성이 없어요. 한번 장비 팍 매출되면 실적이 팍 좋아졌다가 팍 꺾여버립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HF라는 회사 자체가 작년도에 특이하게 이번에 그 솔리드처럼 실적이 좋았습니다. 영업이 900억 났어요. 다른 회사 적자 날 때 HFR이. 근데 지금 HFR이 상반기 때 거의 적자입니다. 1년 동안 900억 났던 회사가 상반기 때도 적자 나버려요.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솔리드 자체도 반짝이에요.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더 봐야죠. 연속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안정성이 있어야지 평가를 받는 건데 네. 그래서 장비 회사들이 이제 대부분 그렇던 특성들이 있기에 있지만 특히 5G가 장비의 어떤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큰 것 같다. 그래서 주가가 네. 평가를 받기 쉽지는 않을 거다. 예, 그런 관점에서 저는 보수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솔리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솔리드는 실적이 좋았는데 그만큼 안 빠졌어요. 주봉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솔리드는 고점이 5G 시장이 좋을 때 앞서 KMW가 9만 원 갈 때 이 종목이 13,700원이었지 않습니까? 반토막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앞서 이제 KMW 같은 경우는 거의 10분의 1 토막이에요. 그렇죠? 10분의 1. 9만 원대가 9만 원이 고점이었는데 최근에 만 원대가 10,6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거고요. 그다음에 에이스테크가 주가가 3만 원대까지 갔던 주식이 최근에 유상증자하면서 1,8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게 거의 10분의 1 토막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솔리드라는 회사는 앞서 실적이 상대적 양호해서 반토막밖에 안 난 겁니다. 그만큼 주가는 이 실적이 좋은 부분 자체가 주가에 그나마. 반영됐어요. 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못 갑니다. 그래서 실적은 좋지만은 현재 밸류라든가 개인적으로는 우상향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5G 쪽에서는 실적의 안정성이 가장 있지만은 이미 그런 부분이 상당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전략은 목표 주가도 저도 7,000원, 7,800원대 정도가 좀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올해 정말 내년도 실적이 좋아지면 이제 움직이겠지만은 내년 가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실적이 좋기 때문에 하방도 지지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손절 제시한다는 개인적으로는 5,800원 이탈한 시점에서 손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5G와 관련해서 또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 솔리드 두 분의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솔리드와 관련해서 우선 박준현 운용력께서는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실적이 좋지만 뭐 앞으로에 대한 그런 전망, 6G 그게 또 와야 또 오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목표가 7,800원, 손절가 5,800원,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는 우선 보유입니다. 인식에 대한 변화를 얘기를 해주시면서 목표가 7,500원 좀 타이트하죠. 손절가 6,0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